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네. 야.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띄죠? 어머, 제가 이거 가야겠고 어떤 컨셉이에요, 이거는? 약간, 아니, 소개 인사 좀 해주시죠. 아, 기수행님 그리고 소영이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YTN의 귀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진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진혁이요? 네, 귀디. 귀가. 귀가 커서 제가 귀드래곤이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귀도 움직이고, 그래서 귀디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야, 아니, 난 홍콩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잖아. 너무 잘생기신 그 훈남 배우 느낌. 네, 이세창 씨도 느낌도 있고. 아, 이세창 씨. 네, 저 저 예전에 들어봤어요. 네. 있다. 오, 진짜다. 선이 굵네. 아니, 사실 조진영 아나운서랑 저는 매일 보는 사이예요. 아, 그렇죠. 아, 그 한라산 오빠 아니야? 그러네. 어쩐지 얼굴이 돌아가방처럼 생겼더라. 약간 그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 잠깐만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 씨잖아요, 둘 다. 오, 그렇네. 남매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일로 만난 사이인데, 저도 처음에 같은 조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세조자하고 아침조자인가요? 아, 그렇죠. 아는 게 거기까지. 비슷하다. 저도 새 키우거든요. 새 키워요? 아, 진짜로, 예. 야, 그럼 두 분이 만나면 안 되겠다. 조조 커플 되는 거잖아. 그치. 아침에만 데이트할 수 있는. 데이트라뇨. 그런 선배와 저의 사이에는 그런 단어가 용납되지 못해요. 저희 철저하게 일로 만난 네. 사이고요. 예. 날마다 봐서 그래도 호흡은 잘 통하잖아요. 근데 호흡은 잘 통하지만 환상은 많이 깨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새로운 멤버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뭔지 우리 멋지게 조진영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그야말로 추억의 라떼 향을 찡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학창 시절 늦은 밤 이것에 열중했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요. 뭐죠? 학창 시절 늦은 밤. 당연히 공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밤에.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느끼셨구나. 누님. 저는 그 늦은 밤 남친과 통화 그건 일단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저는 뭐 또 정답을 알 것 같아서. 뭔데? 제가 또 뭔가요? DJ변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네. 그러니까 학창시절 늦은 밤, 추억을 담은 바로 그 라디오. 라디오 아닙니까? 라디오 맞습니다. DJ. 라디오였구나. 자, 오늘의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바로 라디오의 역사인데요. TV보다 먼저 탄생해서 지금까지도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는 방송 매체죠. 네죠. 자, 오늘 뉴스와 함께 라디오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컴퓨터도 막 들고 다닐 거야. 거기서 편지도 쓰고 라디오도 보고. 어메, 라디오를 본다고? 보겠지. 미랜데. 80년대 학창시절 그 추억이 가득한 영화 써니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옛날에 진짜 라디오에 저렇게 사연도 막 보내고 혹시 내 사연이 막 채택되진 않았을까 하면서 맘 졸이면서 막 밤늦게 이불 덮고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들을 보내는 소녀들에게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조덕배가 노래하는 꿈에. 너무 저는 재밌다. 지금까지 방송을 스포츠 방송도 해보고 네. 사실 여러 가지 했는데 라디오를 못 해봤거든요. 그 정말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진짜로. 예. 이 목소리로 라디오 들으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몇 시간?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해야 돼요. 약간 잘 자요? 울리는 듯한 목소리. 예. 주무세요? 잘 자요 한번 해주시죠. 안 돼요. 이거 욕 얼마나 먹으려고. 선배님 또 라디오에 또 이제 깊은 또 연관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라디오를 맞아요. 2012년도에 저도 이제 KBS에서 미스터 라디오라고 맞아요. 그걸 1년 동안 이제 DJ를 했었죠. 워낙 유명한 DJ를 딱 라디오였으니까. 해가지고 청취율도 착 오르고 했는데 청취율로 올리고 났더니 저를 자르더라고요. KBS 정말 감사해요. 청취율을 6배로 올렸거든요. 6배요? 와. 잘렸어요. 이제 뭐- 10배 못 올려서 그런가 봐. 그래. 조금 모자랐다? 네. 이제 또 YTN에서 또 라디오 또 메인 MC가 아마 DJ가 못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라디오는요, 무선통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현재는 무선통신을 포함해서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기기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은 KBS의 전신인 1927년 서울 정동에 세워진 경성방송국. 이때부터 조선의 최초의 라디오 정규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와,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놀랍다. 야, 그런데 저 때는 일제 강점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당시 경성방송국에서는 지금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요. 1940년대 들어서면서 라디오는 일제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에이.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경성방송은 식민 통치와 대륙 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 동시에 새로운 문명인 라디오는 조선 민중에게 근대적 대중매체로서 각인되었다. 당시에도 방송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1942년 멀고 먼 땅 미국에서부터 아주 역사적인 라디오 방송이 전해지게 됩니다. 1942년 개성송신소에서 근무하던 우리 기술인들은 삶을 뒤바꿀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파 라디오를 듣던 성기석은 우연히 한 방송 주파수를 듣게 되는데요. 방송의 음성은 한국어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죠. 오, 저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구나. 벼랑 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이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하다. 이야. 당시 미국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선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한국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야, 이거 신기한데요. 1940년대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어 방송이 전해졌다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요, 그야말로 라디오가 SNS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뭐 SNS 하나 올리면 이렇게 멀리 퍼지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당시 미국은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소리라는 특수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일 나치 아래 고통받던 유럽인들과 또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40여 개 언어로 방송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자유의 종은 울린다라는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바로 앞서 보셨듯이 이승만 박사가 출연해서 연설을 하게 된 거죠. 이야, 라디오는 정말 소중한 거였네요. 그러네요. 우리 독립의 앞장선 어떻게 보면 문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 라디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1950년대로 떠나보시죠. HLKA를 찾아서 이곳은 여러분 가정의 그날그날의 신속한 보도와 더불어 음악과 극 등 교양과 오락을 겸해서 즐거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HLKA 서울방송국입니다. 야, 지금 이 제1스타디오에서는 노래와 경음악이 한창입니다. 아, 저 때부터 라디오에서 음악, 교양, 오락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네요. 아니 56년이면 TV 방송도 시작했던 시기인데 아무래도 그 가정마다 TV가 없었을 테니까 서민들에게는 라디오가 더 친숙한 매체였을 거예요. 네. TV는 이제 조금 부유한 집에만 있었던 그럼요. 시절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맞아. 국내에 하나. 맞아. 이 조정실에서는 방송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정판으로 잘 조절해서 연희와 수원의 송신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방송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현안의 2부 방송계를 실시해서 더욱 건강하고 명랑한 방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방금 영상에서도 HLKA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라디오 듣다 보면 뭐 HLSQ, 맞아요. 뭐 FM, AM 뭐 이렇게 107.7 메가헤르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뭔지 궁금해서 뭐의 줄임말인 건지 아니면 그런 회사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마 많은 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부인가라면서. 부어 따따따따따따 부어치 때리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바로 콜사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방송국을 구별하는 호출부호로 중복되지 않은 일련의
문자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47년에 국제통신회의를 통해서 HL이라는 그 공식 호출 부호를 할당받았고요. 한국의 고유 부호 HL의 뒤에 방송국의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콜사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화를 걸 때 앞에 막 우리는 8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82. 뭐 82, 뭐야, 82로 시작하고 플러스 전화번호. 문자 빼고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것처럼. 맞아요. 거기 번호구나, 국가 번호. 그렇네. 모스부호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HLKA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현재의 그러니까 아까 기수 씨에게 아픔을 줬던 네. KBS. 뜨시! 저는 KBS 2였어요. 원이거든요. 예. 바로 KBS의 콜사인이고요. 참고로 YTN 콜사인도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HLQV입니다. 어. 네. 야, 적어놔야겠다. 이것도 오늘 하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몸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네요. 네. 이거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라. 네. 오, 지금 HL 알게 뭐라고요? QV. 아는 척해, 아는 척해. 사람이 너무 솔직하네. 아이, 대본이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적혀 있나요? 넘어가 주세요. 아니, 오늘 처음 애드립 친 건데 지금, 아예 그거 없는 건데. 그 대사는 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워가네. 아, 저 귀기가 제가 귀가 빨개지거든요. 예, 지금? 네, 더 놀리시면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네, 아직 TV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라디오로 듣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드라마를 라디오로 들었다고요? 아, 못 그걸 들어봤어요? 몰랐어? 저는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듣네. 아니, 처음 듣는 거 맞으세요? 무슨 소리야, 다 DJ 시잖아요. 들었잖아. 아니,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라디오 드라마에서 라디오 드라마 그 말소리도 막 이런 소리 나오면서 장군님 막 이런 거. 봐봐요. 이거 못 믿겠어. 봐봐, 빨리 봐봐. 한번 보자고요.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아니 하긴 라디오가 발전하면서 성우분들이 되게 주목받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양한 대중가요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라디오 드라마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 지금 저렇게 효과음들을 입히는 거구나.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말소리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히히히 하는 거. 예. 이런 라디오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서요.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는 국내 기술로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자랑스러워. 그렇죠. 최초의 국산 레이디오. 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학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족 자본 8억 원과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발족한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송시설 강화와 더불어 우리 손으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근데 모양도 되게 최초의 라디오 치고 되게 세련됐다. 요즘엔 저런 걸 오히려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선생님이요, 선배님. 너 왜 그래? 아니, 저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잖아. 저 없어요. 선배님, 있잖아요, 저 라디오. 진짜 죽겠네. 아니, 이 1980년대에는 아이디어 넘치는 라디오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라디오죠? 이게 뭐야? 모자인데? 현대생 화래별 양소형 라디오 수신기도 고안했습니다. 아 저게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저게 1980년대 애땡팟인 거예요. 그러네. 아니 선이 아이디어. 연결돼 있어.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이어폰을 꽂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와, 진짜 신박하다. 야, 전달력 진짜 좋았겠다. 야, 그리고 라떼는 말이죠. 이걸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기 뭐하지만 집에 좀 부유한 집에는 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세트가 있어야 돼. 전축. 전축? 전축 몰라요? 아 전축.
그 옛날 영화에서 봤는데 선배님 집에 있으셨구나. 그게 이제 저도 그 할머니 집에서 봤는데. 어떤 거냐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맨 밑에 아, 맞아, 4단으로 돼 맞아. 있어요. 4단으로. 저 집에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약간 신세대야. 그쵸. 이거는 CD도 들어가고 이런 거면은 너무 요즘 거야. 저희 집에 그 오디오 세트 살 때 저거 오고 맨 위에는 CD 넣고 아래 뭐 라디오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니 맨 위에 CD를 왜 넣어? 맨 위에는 역시 LP판을 내야지. 그럼 거기서 종이에서 딱 빼가지고 싹 한 바퀴 돌려가지고 후 불어준 다음에 딱 꽂고 지지 그러면 왜 난 널 그리는 걸까? 이 노래는 익숙하다. 모습 보이지 않.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맞아. 이선이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그리며. 좀 정리 좀 할게요. 저 진행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지자 여러 라디오 방송국이 잇따라 개국하면서 라디오 시대의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본격적인 상업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수도 서울에 처음으로 민간 상업방송국이 탄생했습니다. HLKV 문화방송국은 지난 2일 시민회관에서 개국식을 거행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민간 방송으로 등장한 동아방송국이 지난 4월 25일 아침 5시 30분을 기해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날 첫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은 책임 있는 민간 방송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1960년대에는 특별한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뭐지? 한번 보실까요? 농촌의 라디오 배포. 정부에서는 메마른 농어촌의 문화 향상을 위해 라디오를 보내자는 운동을 전국에 걸쳐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어촌에 라디오를 사서 보내주는 그런 건가 봐요. 네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런 문물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저런 예전에 캠페인이 그랬죠.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메산 꼴이나 외로운 섬에 많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호응해서 각계에서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통해 많은 라디오를 전해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15,000대를 모집할 계획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결의의 따뜻한 성의로 보내진 라디오를 받아들은 농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지금 까까머리 친구가 너무 좋아하네. 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 검정 고무신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라디오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했는데요. 라디오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1970년대에는 이런 대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대회? 제3회 라디오 조립경연대회 실황입니다. 라디오를 조립대회? 조립하는 거죠. 예, 저걸 다 분해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직접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러네요. 방법으로 과학기술 교육과 전자기술의 생활화를 위해 국립과학관이 한국정밀기기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초, 중고등학생과 일반 희망자 등 모두 210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기능을 겨루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80년대에도 저기 라디오 조립하는 그걸 이제 팔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느낌으로 해가지고 납땜도 하고 이렇게 조립하면서 진짜요? 하는 걸 해봤다야. 이게 얼마나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돌림당할까 봐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지금으로 치면 이게 코딩 대회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저 어렸을 때는 과학 상자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80년대에는요, TV 보급이 사실 또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라디오 매체가 잠시 위기론에 처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뭔지 아세요? 내 차 마이카. 시대? 그렇죠. 내 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가 오면서 좋네. 자동차 운전자들로 인해서 이 라디오 청취율이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별밤 같은 그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게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제 때는 이문세 씨가 별밤지기라고 DJ였대요. 하잖아요. 그쵸? 별밤지기. 아니 그럼 이문세 선배님 그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별이 갑자기? 빛나는 밤에 그러면 와. 뚱
뚱뚜두둥. 너무 두둥. 막 그게 있거든요. 그 라디오 우리 연장자 이제 한참 행복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네, 그러니까.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서 아니 저 때는 뭐 텐텐클럽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막 이런 거 몰래 이어폰 끼고 공부하면서 공부한 척 이렇게 머리 내린 다음에 그럼 안 보이거든.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근데 나 혼자 웃어. 왜 내려? 선생님 졸려요. 이러잖아. 그래서 라떼는 말이죠. 이게 사실 너무 재밌으니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친척 형이나 친척 누나한테 야, 나 오늘 그거 못 들으니까 너 오늘 그거 녹음해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녹음을 어떻게 해요? 있었어, 아까 말한 그때 전축 당시. 있죠. 전축 같은 거 아니면 그 더블 데크라고 해가지고 그 라디오인데 큰데 두 개가 되는 게 있어요. 맞아. 그럼 라디오가 딱 할 때 그 두 개를 딱 버튼을 한 빨간 번에 거 눌러야 돼. 플레이랑 빨간 거 한 번에 눌러야 돼. 플레이만 누르면 계속 돌아가지. 그 두 개를 동시에 딱 누르면 그때부터 녹음이 되는데 엄마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사준 민병철 어학원 TV 영어가 안 들리고 이문세 아저씨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돼 있었죠. 아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법 테이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 아니 뭐 그때는 약간 공테이프보다 그쵸. 그걸 더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의 상징이던 라디오의 매력이었지만 뭐 살짝 불편함이 있기는 했죠.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디오도 조금씩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위에 놓인 작은 기기는 라디오 전파를 잡아 컴퓨터로 듣게 해주는 컴퓨터 라디오입니다. 컴퓨터 라디오요? 보통 라디오와 다른 점은 아날로그로 방송되는 일반 방송을 손쉽게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송 내용을 녹음해 MP3나 웨이브 등의 디지털 파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와. 영어 회화 등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MP3 플레이어 등으로 다시 듣게 해줘 다른 디지털 제품까지 더 쓸모있게 해줍니다. 저 때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었을 거예요. 예, 저 때 저걸 선물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를 사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정말. 저렇게 수신기 저거를? 수신기는 저 처음 봐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 믿어주시는데. 참 이러시는데. 아니 너무 좋아서. 새로운 또 다른 영화 동감처럼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너네들도 나중에 흰머리 나고 한다고. 라디오만큼은 이러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라디오를 갖다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격 디지털 방송 개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컴퓨터 매니아들은 이미 나만의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마음껏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팟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이때 등장한 겁니다. 자, 그야말로 라디오의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린 거죠. 네. 플랫폼 경제와 구독 서비스의 개념이 더해져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질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팟캐스트도 정말 재밌는 방송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감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다. 그게 진짜 너무 매력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가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이문세 아저씨가 그랬거든.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밖에 다른 빛나고 있는데. 저희는 멋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부릅니다. 구속. 막 이런 거. 그때 구속. 나이 구속해줘요. 진짜 그냥. 맞아. 그때 당시에 막 뭔가 젖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때의 그 레트로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뭐 라떼 세대든지 아니면 또 MZ 세대든지 MG 세대인가요, 요즘? MG 세대. MG 세대잖아요. Z라고 하는 자체가 옛날 사람. 무슨 소리예요? 나 20대인 줄 알아, 사람들이. MG 세대들도 그렇죠. 다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 레트로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옛날 그 디자인을 사서 집에 인테리어로 놓고 하시는 분들 아니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레트로 제품들이 더 비싼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 정말? 옛날 게 다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야. 맞아. 아까 그 어르신 다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날 다시 모이신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인데? 정확히 똑같은 옷이죠. 온 동네가 라디오 연속극에 울고 웃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라디오 수신기를 몇 대씩 가진 가정을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사연들에 공감하기도 하고
나하고 뭐 감정이입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추억이. 일반 가정의 라디오 전용 수신기 보유율은 급감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4.6%에 그치는 등 최근 5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차량용 오디오로 라디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녹아있는 특별한 수신기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갖고 싶다. 복고풍 디자인의 제품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블루투스 스피커 겸용의 다기능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음악, 뭐 이런 음악에 지친 분들이 다시 이제 또 다른 좀 편안한 서비스가 없나라고 돌아봤을 때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는 라디오를 찾는 거죠. 내년부터는 재난방송 수신용으로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면서 사실상 1인 1라디오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저 라디오만의 저런 감성. 내 손 안의 친구, 라디오를 다시 찾는 사람들. 디지털 시대의 역설입니다.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자, 이번 유튜브 사진과 라디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라디오 사실 옛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수 씨께서 정말 증인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오. 전래동화 듣는 느낌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성함이 조진다. 조진? 조진혁 씨. 네. 맞아요. 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추억 여행 또 힐링 되셨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는 100년 가까이 사랑받아 왔습니다. 시대별 모습은 변했지만 라디오가 주는 낭만과 추억 또 유용한 정보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라디오의 전성시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유튜브 사진관이 언제까지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자, 오늘 유튜브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병기도 씨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립니다. 베이로가 부릅니다.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조심해요. 내가 갈까. 사실 저희는 매일 뉴스를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배의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저도 이 예진 씨가 네. 어깨 노출하신 거 보니까 이거 YTN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살짝 노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HL 알게 뭐라고요? QV. 아는 척해, 아는 척해. 사람이 너무 솔직하네. 대본이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적혀 있나요? 넘어가 주세요. 이거 대사 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워가는 날. 저 귀가 빨개지거든요. 더 놀리시면 쉬었다 가야 돼요.